아주 일본 국민들이, 그래서 일본 국민이 그걸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예, 상대적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독도를 우리 영토로 우리가 이것을 만들려면은 우리 한국도 일본 사람들이 그러한 욕망 갖는 그 이상으로 우리도 뭐인가 그 지혜를 짜내야 된다. 예, 머리에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을 우리가 독도는 우리의 땅, 독도는 우리의 땅 이것만으로 외쳐가지고는 우리가 일본 사람들의 그 영토 의욕, 그 야욕에 우리가 그 지혜에 우리가 말려들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일본 그 총리 공간 앞에 가서 손가락을 자르고 뭐 혈서를 쓰고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외교적으로 또한 이것을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독도는 우리 한국 영토라는 것을, 이것을 세계 만방에 이걸 잘 우리가 먹혀줄 수 있는 이러한 소위 학술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우리 국민의식이 일본의 그 국민의식에 비해서 우리가 앞설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앞설 수 있는, 학술이 앞설 수 있는 이러한 단계로 우리도 나게 하지 않겠느냐, 이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영분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일본의 그 대정책을 보면은 국가 지도층이 명백한 세계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1868년 그 맹치 유신의 지도자들이 채택한 국가 정책은 안으로는 천황을 중심으로 해갖고 일본 국민의 통일을 확립하고, 대외적으로는 일본의 국위를 전 세계에 팽창한다는 대팽창주의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일본이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제국을 본받았던 것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18세기 중엽에 미국 페리 제독이 일본에 와가지고 반식민지 조약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서양 국가들과 또 맺은 조약에서 일본이 반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일본이 여기서 배운 것은 뭐냐? 우리도 구미 열강과 같이 강력한 국가가 되어가고 대외적으로 팽창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맨맨한 나라가 한반도였습니다. 제일 힘도 없고 일본 사람이 봤을 때 이걸 먹어야 아시아를 정복할 수 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철학의 하나가 세간론, 정한론이었습니다. 네. 한국을 정복하는 게 바로 아시아를 정복하는 것이다. 대륙 진출의 길. 예, 예.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생각하는 것은 이 삼나라의 신세를 면해가지고 일본이 대국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교두보로 삼아가지고 대륙을 진출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반도를 뺏길 경우에는 자기의 생명선인 목을 조르는 게 똑같다. 자기의 생존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 한반도를 어떻게 보느냐. 대륙 진출을 위한 교두보이며 일본을 보호할 수 있는 생명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독도가 하나의 양보하기 힘든 하나의 문제, 분교 지점으로 지금 만들고 나아가서 독도를 장악하고 난 후에는 한반도를 장악하겠다는 이러한 욕심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이론에 입각해갖고 일본이 이제 세간론, 정한론에서 정한론, 아시아 정복이다. 아시아를 정복하면은 세이로, 러시아를 정복할 수 있다. 세이로를 하고 나면은 아시아, 러시아를 정복하면은 세이베이, 미국을 정복해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에 기초하고 사실은 진주만을 공격하고 미국 본토까지도 장악하려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럼 우리 한국 애국가 해야 될 하나의 어떤 선전이랄지 이론의 하나는, 일본이 겉으로는 민주주의와 평화를 갖다가 주장하지만은 일본의 그 정치 애교의 전통에서 볼 적에 이러한 이식이 세간론, 정한론의 이식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이 경계해야 될 것은 일본이 이러한 그 독도 소위 그 점유 정책, 한반도 아시아 정책에서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떻게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애교 활동을 해야 될 것이냐면은 중국이나 일본의 일방의 국가가 한반도를 지배할 경우에 아시아를 지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한반도를 지배하는 자 아시아를 지배하고 아시아를 지배하는 자 세계를 지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중국 입장에서는 동북공정을 통해하고 한반도를 지배할 경우에 아시아를 지배하고 결국 와서는 미국을 지배하고 세계를 지배하려는 야욕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막강한 국제사회에 한반도를 분단시키는 것보다 자유와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통일을 시켜가고 강력한 통일국가로 만들어가지고 한국으로 하여금 일본과 중국의 대해 팽창 정책을 갖다가 견제하면서 힘의 균형을 통해 가지고 아시아의 안정과 평화,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의 안보와 평화에 기여한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독도 문제 해결에 상당한 도움을 가져오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독도 예전처럼 미지근하게 발을 빼지는 않겠군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또 일본만 일방적으로 비판할 것이 아니라 이 일본이라는 소위 그 반식민지 국가였던 나라가 청일 전쟁을 통해 갖고 아시아의 열강으로 등장했고 당시 아시아에서의 최강국은 청국을 봤는데 이 최강국인 청국을 그 소위 그 패배시킴으로써 아시아의 최강의 나라로 등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일본의 역할을 본 당시의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던 영국 제국이 일본과 동맹을 맺자고 영일 동맹을 맺었습니다. 일본이야말로 당시에 유럽의 최고의 이해비였던 러시아 제국에 대항할 수 있는 아시아의 최강의 국가다. 일본과 손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러시아의 남침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갖다가 맺고 또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또 발전시켰습니다. 일본이. 그래갖고 영미 제국의 동맹 협력관계 속에서 러시아를 타도했습니다. 네. 그건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일본이라는 조그만 섬나라가 어떻게 최강 천국을 타도하고 또 대단한 세계적인 강국의 하나인 러시아 제국을 타도했다. 세계가 이거 놀래 자빠졌습니다. 그럼 일본이 어떻게 이러한 힘을 발휘했느냐? 안으로는 천황과 아마테라스 오가미 하나님이라는 신국 사상을 통해하고 정신을 통합시켰습니다. 그리고 기술과 정치제도, 애교 방법 같은 거는 구미 열강의 방법을 빼앗습니다. 그래갖고 안으로는 통일을 또 대외적으로는 팽창을 해하고 아시아 최강의 근대 국가를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그게 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구미에 반대해가지고 소위 척양 정책을 취했으며 중국에 대한 숭화 사상에서 안전하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사회 조류에 역행하는 정책을 취함으로써 후진국의 신세를 면할 수 없고 나아가서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한반도의 정책을 보면은 남북한을 볼 적에 세계의 대세와 영합해가지고 세계의 소위 제국과 동맹 협력 관계를 강화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미국과의 협력, 동맹 관계를 강화하면서 한국의 국론 통일과 통일을 이렇게 하고 선진 통일 국가를 만들어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지금 북한에서는 반미 정책이 국책의 하나로 되어 있고 남쪽에서는 일부 진보 세력이 반미를 하고 있고 이러한 상태는 어떻게 보면 2조 말의 대세와 역행하는 수구 골통적인 이러한 그 머리에서 한 발자국도 지금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빨리 그 세계적인 사조와 협력하면서 우리의 국가의 이익을 갖다가 위해서 안으로는 공론 통일과 통일 국가를 만들고
밖으로는 대외적인 우리도 평창주의 정책을 취해가지고 일본과 중국을 견제함으로써 아시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고 또 외교 정책에서는 미국과의 동맹 협력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자연적으로 독도는 우리 땅이 되지 말라 해도 될 수 있는 이러한 국제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